네, 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주민 여러분, 이주 해시태그 진행자 헌영입니다. 지난 10일 화요일이 드디어 말복이었는데요.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더위도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다들 복다림 하셨을까요?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복날에 챙겨 드시는 음식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닭을 많이 먹는데 뭐 닭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복날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복, 중복, 말복 다 뭐 닭을 먹질 않았고 그렇다고 뭐 멍멍이는 진작에 제가 끊어가지고 네. 동물복지한 이후로는 절대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주 해시태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법안 특집을 맞이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은 역시 입법활동에 있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6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매월 5건 정도의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오신 셈인데요. 이번 달에도 4건의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들 중심으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법안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건강도시라는 개념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강도시를 알려면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게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사회적 웰빙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좋은 예예요. 자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누구도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의 건강을 이제는 보건의료정책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지향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 개념에 의해서 모든 도시들이 건강도시 정책을 해왔고요.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 사실 과천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서울, 창원을 비롯해서 몇 개 도시가 건강도시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개념이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건강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시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고 이제 이것은 제가 구청장 때 4년 동안 건강도시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아주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보건의료정책만이 아닌 어떤 건축, 도시계획, 또 공원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우선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104개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104개 뿐만 아니라 243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이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 명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운데 혹시 어떤 법안일까요? 녹색건축물 하면은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잖아요. 자체 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에너지 제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패시브 하우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아주 그 외부의 전원을 능동적으로 끌어다 쓰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단열을 잘 해가지고 건축물 안에 온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어떤 건축물, 그런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80%의 에너지를 덜 써요.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을 에너지를 덜 쓰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 우리 강동구에 있어요. 바로 우리 강동구청이죠.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할 때 무려 일반 건축물보다 6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상도 많이 받고 예산도 많이 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녹색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게 되는데 받고 난 이후가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다가 이 내용을 담아서 국토부 장관이 인증도 해주지만 인증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점검을 하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네,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왠지 우리 삶에 직결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디지털 성범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지난 5년간 이 디지털 성범죄가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인권 단체가 있는데 이 인권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평가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해당 분야, 디지털 성범죄죠. 이 해당 분야의 선두 자리에 있다. 다른 국가나 UN 같은 국제기구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성폭력법에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 이것을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삭제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불법 디지털 그 성범죄 내용이 담긴 이런 영상물, 복제물을 삭제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담은 법이 이 법인데요. 이 법은 이제 특별히 경기도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와 협력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조례도 바꾸고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담 지원이라든지 의료 법률 서비스 이런 것을 연계를 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고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번에 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법안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3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간에 원구성을 위한 합의가 있었어요. 이 양당 원내대표가 세 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상임위원장 18개를 11대 7로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의 경우에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 법사위가 문제가 되는 게 체계작구 심사권이잖아요.
이 체계작구 심사의 그 기간이 1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체계작구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의총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당원들이 뭐 굉장히 반발을 했고 지금도 반발을 하고 계시고 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들은 의총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당론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 당론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폐지를 하고 제3의 기구에다가 준다는 건데 이걸 어겼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때는 대선이 끝나는 내년 5월달 정도가 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의총이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절충한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절충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번 결의를 한 것을 또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지금 뭐 그렇게 가되 다만 이렇게 체계작구 심사 관련된 내용을 바꿔가지고 국회법을 통과를 시킨 이후에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쭉 가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그 법사위원회가 말하자면 상황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개혁 법안들을 계속 저지하는 사태가 예견이 될 경우에는 다시 국회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인데 이제 그걸 예상을 해서 저도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서 이 체계작구 심사의 권한을 아예 폐지를 하고 법제 전문 기구를 둬 가지고 사무처 아래 둬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체계작구 심사 권한 자체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폐지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제 법안도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다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땐 하나의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하게 법안 특집으로 진행한 이주 해시태그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버팀목 중 하나가 바로 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척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별 근데 뭐 법 하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우리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회차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시간이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는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정원을 0.5라고 하는 1이 아닌 사람을 0.5로 이렇게 예산 논리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35시간을 쓰지 못한다.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꼭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정부조직법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안이 있을 텐데 우리 그 당에 이모선 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잘 상의를 해가지고 꼭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 해시태그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기분 좋은 일주일을 만들어주는 비타민이 됩니다. 댓글로도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이해식 의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